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어제장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빠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해 왔는데 이날은 외국인과 기관이 폭풍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바로 폭풍 매도입니다. 강한 매도세에 시장이 하락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또 앞으로 시장에서 들어올 것이란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장이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증시 상승 여력이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빠르게 리뷰하겠습니다. 어제 우선 양시장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7% 하락하면서 2,438.1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4거래일 만의 조정이었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5거래일 만에 하락해서 76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외부에서 나온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우선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로 나와서 연준의 긴축 정책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가 꺾였고요. 또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데 중국이 반발하며 미중 갈등이 격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슈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나흘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이 3,141억 원 순매도했고 또 기관 역시도 5,06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순매수를 했는데 그 규모는 7,908억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239억 원, 기관이 1,104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 개인은 1,59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음료와 항공사 업종 상승했고요. 또 IT 서비스 업종에서는 애플페이 관련주가 오름세였습니다. 음료 업종은 호식적을 발표한 롯데칠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칠성 실적을 한번 표로 보실게요. 제로가 끌고 세로가 밀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발빠르게 제로슈거 음료와 처음처럼 세로를 출시한 점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690억 원, 영업이익은 244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6%, 28.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간으로 보시면요. 매출이 2021년 대비해서 13.4%, 영업이익은 22.3% 늘었는데 이 소식에 롯데칠성 이날 6.37% 상승 마감했습니다. 항공업종은 지난해 국제선 항공편이 2019년 10월과 12월 대비 각각 35%, 53% 수준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페이 관련주, 애플페이가 다음 달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에서는 나이스 같은 경우에 2.6% 상승하면서 종가 14,600원이었습니다. 이날 환율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장보다 23원 40전 오른 1,252원 80전에 맞춰서 종가 기준으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CPI 등 물가 데이터 등 미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 발표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에 따른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또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기대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작년 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공학 개미들이 작년 말 시총 상위 종목에서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개인 소액주주 수가 작년 4분기에 579만 명으로 2022년 9월 대비해서 23만 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또 넘겨서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소액주주 작년 9월 말에 97만 명에서 연말에 79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동학개미 이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식이 분산돼서 소액 주주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 하락 시에 주주들이 대거 이탈한 현상이 벌어져 폭락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소액 주주 수가 줄어들어서 하락 리스크 역시 줄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KB증권은 봄에 지수가 반등해서 그 상향 사이클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우선 지금 같은 경로라면 코스피 EPS 전망이 2월에서 3월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간 4, 5월 이후에는 확실하게 방향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봄의 하향이 끝난다면 이번 하향 사이클이
과거 사례들보다는 짧게 끝나는 것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보통 짧게 하향이 오면 그 다음에 상향 사이클의 지속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향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증시가 오른다면 하향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만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자제품, 철강 업종, 그리고 지금 막 상향 주지가 시작되거나 그 한가운데 있는 화학과 기계, 호텔, 레저 업종이 업사이클을 주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실게요. 업사이클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 화학, 철강, 기계, IT, 가전을 꼽았고요. 2월 14일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증시가 실적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역시나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KB금융,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그리고 기업은행과 크래프톤, SK바이오팜, HD현대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수가 빠졌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